안녕하세요. 김사혜입니다. 제이미와 제이미의 아빠의 체질은 이제 요 체질로 추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으로부터 유전이어가지고 저는 이제 아버지 체질이 유전받은 거라고 생각했고, 이제 요것은 이제 저쪽 체질이라고 표현하는 두 체질이고요. 또 이제 이거는 이쪽 체질이라고 표현하는 두 체질인데, 그러면 모든 그 사건, 사고, 그다음에 뭐 갈등, 또 소송, 이혼, 결별, 또 이런 폭력 사건 혹은 또 살해 사건일 경우에는 항상 체질 충돌의 법칙이라서 한쪽이 이쪽 체질이면 반대쪽은 저쪽 체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렇게 내 체질이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이 있을 때 제이미가 지금 요 체질이면 저는 KT는 요 체질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KT는 엄마 아빠의 체질이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쪽 체질을 상징하는 이제 이게 동물이라서 이걸로 할게요. 자, 엄마 아빠는 요렇게 체질이 요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저쪽 체질이 아니고 둘 다 이쪽 체질이 아니고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부모가 이제 복합 체질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체질은 부모님 중에 한쪽을 딱 특정 지어요. 물론 그 반대쪽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기질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우리가 A형 같은 B형이다, 뭐 O형 같은 뭐 A형이다라고 하더라도 혈액형을 두 개 갖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더 주가 되는 혈액형이 그 사람의 혈액형인 것처럼 체질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는 KT가 이쪽 체질인데 부모님 중에 한 분은 저쪽 체질이라고 추정하는 이유가, KT가 그 마음을 두고 있는 동급생 남학생이 있었는데, 그 남학생이 이제 요구를 하죠. 너 신체 노출한 사진 보내 라고 해서 KT가 상의를 벗은 사진을 찍어서 그 남자아이한테 보냈는데, 그 남자아이가 그거를 전교생한테 퍼뜨리죠. 그거 뭐 요새 말로 하면 뭐죠? 그런 거 로맨스 스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범죄죠. 그게 지금 여기 13세, 그러니까 거기 영국에서 치면은 6년 동안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이제 5년이 이제 중등학교니까 13세로 치면은 거기에서 한 중등학교 2학년에 속하는 이제 그 정도의 그레이드인 거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8G 뭐 10G라고 나오는 게 그 8그레이드의 8G라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연령에도 이제 그런 행위가 벌어지는데, 이거는 우리 어른들 사회에서도 그런 사건 많죠. 그런 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렇게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보내라고 하더라도 다 그렇게 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쪽 체질은 그렇게는 하진 않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KT가 부모님 중에 반대 체질, 저쪽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럴 경우에는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섞여 있을 경우에는 나의 주체질은 이제 이쪽 체질이지만 내 안에 저쪽 체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저쪽 체질이 있기 때문에 저쪽 체질 아이들, 그 KT에 노출된 사진을 전교에다가 퍼뜨린 학생은 저는 저쪽 체질로 보이거든요. 내 안에 저쪽이 있기 때문에 저쪽 학생이랑 그런 에피소드가 생기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쪽 체질인데 왜 나는 계속 저쪽 체질만 만나지? 왜 나는 계속 저쪽 체질 그 인연만 만나고 저쪽 체질 남자만 만나서 계속 인생이 꼬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 않을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남성인 경우에도 나는 왜 계속 저쪽 체질 여성만 만나지? 왜 나는 계속 반대만 만나지? 그럴 경우에는 10중 8구 부모님이 서로 반대 체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영향을 이제 자식도 계속 이제 영향을 받고, 이렇게 부모님의 궁합은 자녀에게도 대물림 되는 것이 거의 이제 공식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룰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고,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중시하는 것과 서양 사상에서 중시하는 게 좀 다른데, 동양 사상은 수행하고 자신을 수련하고 이런 거를 중시한다고 하면, 서양에서는 그거랑 좀 달라요. 서양에서의 그런 중심적인 사고는 나를 아는 것, 각성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걸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이쪽이라는 걸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내 자신이 저쪽이라는 걸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이제 영상에서도 보면은 이제
그 4편의 시리즈물인데 앞에 1, 2편은 이제 비슷한 날짜대고 이제 세 번째 3화인 경우에는 7개월 후, 그다음에 네 번째는 11개월 후인데 11개월 후일 때는 이제 그 아빠 그 에디 밀러의 이제 생일날이었어요. 근데 그 11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이미는 계속 그런 그 상담사, 심리학자인데 이제 임상 심리사가 와서 이제 그 판정을 하죠. 그 판정을 위한 어떤 그런 그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런 상담을 하는 것이 보이고 그다음에 엄마 아빠도 그 제니라는 상담사한테 계속 그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KT의 부모님도 이제 그런 심리 치료를 받을 것인데 뭐 영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치료가 의료보험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제 그 가격이 비싸잖아요. 예를 들어 갖고 저도 그 작년 봄에 좀 공황장애가 잠깐 와가지고 이제 정신분석을 받았었는데 평균적인 가격, 그것도 낮은 가격에 속하는 가격이 회당 10만 원이었어요. 사실 저한테는 그게 좀 벅찬 가격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번 정도 한다 그러면 벌써 1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 상담이 이제 보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것이고 이런 심리 상담은 사실 제가 보기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요새 또 이제 저도 그렇지만 반려동물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새 뭐 펜로스 증후군이라고 그래갖고 펜로스 그 전담해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을 잃었다든지 또 가족을 잃었다든지 그리고 꼭 사람뿐 아니어도 뭐 친구를 잃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어도 나의 큰 재산을 잃었다. 아니면 나의 큰 지위를 잃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상실이에요. 상실에는 반드시 애도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게 이제 정상적인 반응과 비정상적인 반응이 있는데 그게 혼자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 때는 저는 반드시 이렇게 상담을 받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부모가 반대 체질인 경우에 자식이 잘못됐잖아요. KT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물론 이제 여기 계속 상담 치료도 받고 또 정신과 가가지고 또 이제 심하면은 약물 복용도 하고 다각도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 체질일 경우에는 안 그래도 반대 체질은 서로 상생의 구조가 아니라 상극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균열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조금씩 봉합하면서 사는데 이런 큰 이슈가 터지잖아요. 자식이 죽었으면 사실 지금 13살이면 이제 미성년이고 부모의 이제 돌봄 하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죄책감은 더 클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했잖아요. 몸에 이제 뭐 7군데를 칼로 찔려가지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반대 체질일 경우에 이런 큰 아픔을 겪었을 때, 특히 자식을 잃었을 때는 그 사이가 지속되기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이때 KT가 이제 딸인데 아빠가 저쪽 체질일지 엄마가 저쪽 체질일지는 모르잖아요. 저는 이제 그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엄마가 저쪽 체질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엄마랑 딸은 굉장히 친하다고 생각하죠. 엄마랑 딸은 친구처럼 지낸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집 많이 있죠. 그거는 바로 체질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쪽 체질과 이쪽 체질은 성격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또 이제 맞는 식품도 달라요. 그래서 계속 사이가 좋아질 방법보다는 이제 이 평행선을 쭉 유지하는데 이 평행선의 간격만 너무 벌어지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딸의 그런 갈등에 관련된 책도 많고 그런 콘텐츠도 굉장히 많은데 엄마와 딸이 친한 집이 있고 엄마와 딸이 원수같이 지내는 집도 있는데 그것도 다 체질 때문이라는 거를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KT도 마찬가지로 그 KT를 살해한 제이미가 반대 체질이잖아요. 그럴 때도 서로 반대 체질이어서 오는 체질 충돌을 이해하고 그 심리 상담을 받으면 만약에 뭐 20번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이 10만 원이다. 그래도 20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비싼 데는 뭐 회당 20만 원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20번 받으면은 얼마입니까? 400만 원이죠.
그렇다면 체질만 알고 상담받아도 그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요. 왜냐하면 이 체질 충돌은 거의 공식, 룰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제로 깔고서 하면 훨씬 더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고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아는 거는 이런 상담 비용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KT 이제 엄마든 아빠든 부모님 중에 이제 뭐 두 분 다 마찬가지일 수 있고 한 분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 또 심리 상담사 만나서 치료도 받았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이제 상담이나 치료가 완전히 끝났다고 하더라도 자식이 죽었으니까 이걸 이제 평생 고통으로 안고 살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EFT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EFT는 감정 자유 기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motional Freedom Techniques라는 거에 이제 준말이고요. 저는 이제 요거 이제 EFT의 풀 버전이 있고 그냥 간편식이 있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돌리면서 주문 또는 확언을 외운다고 말씀드렸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들레가 나이가 많아서 떠날 날이 얼마 안 돼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프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EFT에 풀 버전이 있어요. 그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EFT에 관련된 화면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의 이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왜 힘든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KT의 엄마라고 해볼게요. KT의 엄마가 저는 이쪽 체질로 만약에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EFT는 그 창시한 사람의 체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뭐 펩시의 CEO가 누구냐, 코카콜라의 CEO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어떤 분위기가 바뀐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EFT를 창시한 사람은 이제 게리 크레이그란 사람인데요. 저희 그 조준희 사체질 연구소에 체질 그 간배로 되어 있고 게리 크레이그는 이제 이쪽 체질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이쪽 체질이 창시한 것이 또 이쪽에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나와 비슷한 환자가 그 의사한테 가게 마련인 것처럼 그 비슷한 것은 이제 비슷한 것에 끌려가지고 아무래도 이쪽 체질이 창시한 것이니까 또 이쪽 체질에 더 맞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먼저 이제 그 KT의 엄마가 지금 이제 어떤 그 고통의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나는 KT가 처참하게 죽어서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라고 이제 그런 문장을 말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고통의 문장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의 지수, 그러니까 1부터 10 중에서 그 고통의 점수가 있어요. 뭐 1점부터 10점까지면 나는 그 점수가 10점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10점으로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해놓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EFT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EFT에서 그 두드리는 타점이 있어요. 이제 여기 태핑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제가 손에다가 오행을 표현하면서 이제 오장 오부, 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장기가 있어요. 심포랑 그 다음에 삼초. 그래서 이제 12개의 그 경락에다가 더하기 또 인맥, 동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독맥입니다. 독. 그래서 모두 14개의 경락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이제 12개의 경락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타점들을 이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아우터 팜, 그래서 여기 이제 손날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의식을 주관하는 그 타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두드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확언을 해야 되는데 나는 비록 KT가 처참하게 살해돼서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걸 3번을 합니다. 한 번 더 할게요. 나는 비록 KT가 처참하게 살해돼서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나는 비록 KT가 처참하게 살해돼서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여기 이제 그 두드리는 여기 타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맨 위에 정수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꼬리 앞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눈 그 끝에가 있고 또 눈 밑에가 있고 또 코 밑, 입술 밑에, 그리고 쇄골 밑에,
그리고 이제 옆구리라고 이렇게 표시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이제 요 타점입니다. 인형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눈썹을 여기다가 붙였는데요. 이제 여기 타점 맨 위에 여기 써 있는 거 Center of Head 여기를 치면서 아까 그 이야기했던 손날 두드리면서 이야기했던 것의 그 핵심 부분, 이 고통과 죄책감이 되겠죠. 이 고통과 죄책감, 이걸 여러 번 두드리면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눈썹의 안쪽이라고 그랬죠. 이 고통과 죄책감, 또 눈의 끝에 이 고통과 죄책감, 그 다음에 눈 밑에 이 고통과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이 있다고 치고 입 밑에 이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 여기 쇄골이라고 보고요. 쇄골 밑에 이 고통과 죄책감, 그리고 이제 옆구리 이 고통과 죄책감, 이렇게 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와서 요 손끝을 두드립니다. 우리가 손에 이제 그런 혈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부터 시작하는데 엄지 여기 손 옆에, 손톱 옆에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하면 됩니다. 이 고통과 죄책감, 이 고통과 죄책감, 이 고통과 죄책감, 이 고통과 죄책감, 이 고통과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들겼던 손날을 또 두드려요. 이 고통과 죄책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손내, 손등에서 여기 중지랑 여기 새끼 사이에 이제 뇌조혈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두드리면서 이때는 그 아까 그 고통과 죄책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그 동작을 해야 됩니다.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눈을 오른쪽 아래를 밑에를 보고요. 또 왼쪽 밑에를 한번 보고요. 눈알을 크게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고요. 눈알을 크게 왼쪽으로 한 바퀴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를 내는데요. 1, 2, 3, 4, 5.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세트가 이제 된 것이고요. 이제 요 세트에다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아까 했던 거를 한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였죠. 이 고통과 죄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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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고통과 죄책감. 여기에서 이제 이 손날까지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이제 그 고통의 지수가 있었잖아요. KT가 처참하게 살해돼서 그 고통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다고 했을 때 약간 10이었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하고 나서의 그 고통의 지수는 얼마인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점점 내려가도록 계속 이제 반복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풀 버전이고 아까 요렇게 그 비즈 팔찌를 가지고 하는 것은 이제 밖에서는 이렇게 막 두드리고 하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요거 비즈 하나를 돌리면서 그 확원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비즈를 돌리면서 나는 비록 KT가 처참하게 살해돼서 고통스럽고 죄책감을 느끼지만 이런 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비즈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 EFT를 이렇게 간편하게도 할 수 있고 또 풀 버전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 3화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제이미, 그러니까 저쪽 체질, 터프 체질이죠.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조준이 4체질 연구소에서 명명하는 터프 체질입니다. 저쪽 체질이. 이쪽 체질은 텐더 체질인데 상담사는 저는 보기에 이쪽 체질로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담사라는 직업이 좀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직관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그 4개의 체질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이미가 이제 요 체질로 제가 본다고 하면 그 임상 심리사는 이제 요 체질로 보이는데 요게 그 융의 4가지 그 유형론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거 요 태양인에 해당하는 게 바로 직관형이에요. 인투이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그 제이미를 추정하는 게 제가 지금 터프 소양인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 융의 그 4가지 유형론 중에 요건 또 사고형 띵킹에 해당합니다. 거기서 보면은 제이미가 굉장히 머리가 좋죠. 막 그 임상 심리사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막 놀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 2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그 소호민과 태음인도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말씀을 드린다면 소호민은 F입니다. feeling, 감정형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태음인은 S, 감각형에 이제 속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직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 상담사라는 그 직종,
그 심리학을 연구하는 그 분야에 이쪽 체질이 이제 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물론 이 통계는 저희 그 조준희 사체질 연구소에서 나왔던 데이터베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 체질들이 많은 것 같고, 특히 이제 직관이 발달해가지고 또 요 체질이 또 더 많은 것 같고요. 이렇게 소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thinking, 사고형에 또 속하지만, 우리가 발달된 그 감각을 보면 이제 소양이는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화가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다루는 것들, 뭐 영상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굉장히 잘하고요. 모델에 그래서 또 요 직종이 요 체질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과 또 대비되게 요 체질은 또 청각이 많이 발달해 있어서 이제 그 음악가, 작곡가에 또 요 체질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여기는 시각이 발달해서 그런 화가라든지 이제 미술 쪽에 많이 그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각이 발달해서 그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뒤집어 보면 눈에 거슬리는 거, 내가 못마땅한 거는 눈앞에서 없애버리려는 그런 또 심리가 있어요. 그 상담을 하는 장면, 서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보고 정말 좀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서 제이미는 13살, 그리고 상담사는 한 30대 중반 그 정도의 나이로 보였는데, 제이미가 앉아 있는 것도 굉장히 좀 이렇게 거드름을 피우듯이 아주 거만한 태도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사, 그러니까 임상 심리사한테 굉장히 겁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봤을 때도 저는 그런 좀 체질 특징이 보여가지고, 이 작품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느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기세에 눌리지 않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쪽 체질이 저쪽 체질과 이제 좀 균형을 맞춰야 저쪽 체질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기가 좀 세야 저쪽 체질에 좀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그 기세에 눌리진 않았지만, 그 접견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임상심리사가 너무 막 겁을 먹고, 그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이제 막 티가 나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웠을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러웠을 겁니다. 이제 그게 아마 이게 이제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1시간 동안 접견을 하면 음료수를 들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요 이제 제이미가 요거에 관련된 그 음료를 부탁을 하잖아요. 거기에다 이제 마시멜로까지 준비를 해서 이제 요거를 갖고 오기는 했는데, 사실은 요것은 저쪽 체질한테 굉장히 해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면 이쪽은 이쪽에 끌리고 저쪽은 저쪽에 끌린다고 했을 때, 이제 요 식품은 여기에 배속되는 식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체질이 간 기능이 저하증이기 때문에, 간 허증이기 때문에 간 기능을 보호해주는, 업 시켜주는 식품의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안 그래도 저쪽 체질은 간이 커요. 간 기능이 항진되었어요. 간 실증이에요. 간이 부었습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그것이 오히려 문제예요. 그러니까 간을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먹으면 안 그래도 항진되어 있는 간 기능이 더더더 항진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음료를 갖고 올 법도 한데, 임상심리사는 갖고 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대부분의 상담하시는 분들 이거 많이 드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들고 들어왔을 법한데 이제 요거를 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안 그래도 이쪽 체질은 마음이 여려요. 심장이 약합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먹으면, 요거까지 심장에다 들이붓는다는 건, 안 그래도 심장 기능이 다운되어 있고 심장 기능이 저하인데, 그 심장 기능 저하를 더더더더더더 저하시키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모든 식품 중에서 1등으로 성격이 센 식품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체질의 구도는 제이미와 KT의 체질이기도 합니다. 임상심리사는 제이미의 부모님이 고용한 것이 아니고, 법정에서 판사가 잘 구형을 하기 위해서, 잘 그런 판결을 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심리사를 고용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제이미가 자기 자신의 어떤 심리치료라든지 자기 자신의 성찰이나 자기 자신의 깨우침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사를 컨택을 한다 그럴 때는 자신과 같은 체질의 상담사를 픽하는 것이 더 좋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자신과 같은 체질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건 이제 영국의 드라마지만 영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이쪽 체질과 저쪽 체질의 비율 차이가 아주 많아서 저쪽 체질이 매우 많습니다. 한 70에서 75%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체질은 다 저쪽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여기에는 주화에는 꼭 인물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훨씬 더 이쪽 체질이 많습니다. 왜냐? 이쪽 체질의 특징이 사람을 평등하게 봅니다. 저쪽 체질은 사람을 수직적인 구조로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열을 중시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쪽 체질이 그런 박애정신이라든지 보편적인 인류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지폐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했었고, 주화 볼까요? 먼저 요거 동물 체질이 있습니다.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자, 요분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자, 요것은 이제 곡식입니다. 요게 뭐 쌀이냐, 밀이냐, 보리냐 뭐 분분하실 텐데 이거 쌀입니다. 1970년대 그 통일벼라는 그 품종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때는 보리밥 먹는 집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쌀밥 먹는 게 소원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모토를 이 주화에다가 이제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쌀을 표현한 그 주화를 만든 것이고요. 이제 요거는 그냥 이제 우리 국가의 문화재니까 요건 조금 다른 거지만 요건 그럼 이렇게 빼놓고 요건 또 제가 쌀, 밀, 소금, 설탕은 모든 체질에 맞다고 했으니까 빼놓고 체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분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요분의 아드님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또 요분은 부모님 중에 어느 분 체질을 유전받았을까요? 이분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자, 이분 이쪽 체질일까요? 저쪽 체질일까요? 제가 그 드라마, 그 넷플릭스 드라마 이제 세 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거기에서 환생을 굉장히 여러 번 할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 영혼이 그 영혼인지 그 형체로 알아본다고 했죠. 그 얼굴로 알아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옛날 분들은 사진이 없잖아요. 초상화만 있는데 이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딱 이 초상화를 보면은 체질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요분들을 그린 그 화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요거는 요 동물은 체질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는 저기 하지만 사람은 그 이제 그 형체 얼굴 모습에서 또 이제 체질을 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림은 예외예요. 그림은요 어떤 사람이 그렸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체질이 그렸으면은 자기랑 똑같은 체질로 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체질이 그렸잖아요. 그럼 자신과 똑같은 체질로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상화로만은 체질을 감별하기는 어렵고요. 이제 이분들이 그 쓰신 책도 있고 또 이제 이분들의 일화가 담긴 것들이 있고 또 글씨체도 체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글씨체라든지 이분들의 사상이라든지 가치관을 통해서 체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환생을 할 때 그러면 그 영혼 바뀌지 않는 그 영혼 고조선에도 태어났었고 신라에도 태어났었고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계속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체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왜 체질별로 그 맞는 직업들이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텐더 태양이는 청각이 발달했잖아요. 그러면은 음악, 작곡 이런 데도 유리할 거 아니에요. 아까 터프 소양인 시각이 발달했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화가, 미술 쪽에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극 중에서 제이미도 미술에 굉장히 소질을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그래서
그 어떤 직업을 계속 바꾸는 것보다 체질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환생을 한다고 하면 쭉 만약에 한 우물을 파게 되면 태어났는데 5살밖에 안 됐는데 막 작곡을 해. 태어났는데 5살밖에 안 되는데 막 그림을 너무 잘 그려. 그거는 딱 그 태어나서 5년 동안의 뭐가 아니라 전생에서 여러 번의 전생을 통해서 계속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체질별로 그 어울리는 직업과 그 적성과 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체질을 알면 자기가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되실 거고, 인생의 후반전에 뭔가 몰입했던 일은 다음 생의 그 초기에 그 재능이 또 잠재의식에 깔려 있어서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인생의 후반전이신 분들은 이게 다음 생에까지 이어지니까 더 좀 재미있고 자신한테 맞는 거 그런 일을 하시면 좋겠고, 환생할 때 이렇게 저는 팀플레이, 팀플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생할 때 전생에 부모 자식간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부부로 만나. 이번에 사제지간이었는데 다음에는 또 뭐 부모 자식으로 만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본다 그러면 뭐 만약에 무슨 최욱 씨가 진행하는 매블쇼를 본다. 무슨 뭐 또 다른 분이 진행하는 뭐를 본다 그러면 거기에 라인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사단을 이루잖아요. 또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 어떤 작가가 좋아하는 배우들과 계속 같은 작품을 해요. 또 다음에도 또 그분들하고 작품을 하고 또 다른 작품 할 때도 또 그 배우들이랑 해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처럼 환생할 때도 우리는 저는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부부로 만났다가 자식으로 만났다가 형제로 만났다가 또 아주 친한 친구로 만났다가 또 스승으로 만났다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뭐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8개의 이제 영혼이 있는데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요거는 알려드렸으니까 어떤 체질인지 아실 겁니다. 아예 그냥 축구팀을 만들어 볼까요? 축구가 이제 11명이 하잖아요. 자, 요곳에 또 체질은 무엇일까요? 얘도 여기다 한번 놔볼게요. 자, 이렇게 놨다고 봐봐요. 그러면 요 그룹들이 계속 같이 환생을 한다고 해봐요. 팀플레이로. 그럼 우리는 이쪽 체질끼리만 살 수 없고요. 저쪽 체질끼리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이쪽과 저쪽 반대 체질로 만난 경우도 있고, 부부가 또 이쪽과 저쪽 반대 체질로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KT와 제이미처럼 살해를 해서 악연으로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주 질긴 인연이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만나요. 아니, 전생에서 제가 나를 죽였네. 그럼 다음 생에는 또 어떤 관계로 만날까요? 또 악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물론 동물들은 인간하고 달라서 그런 자의식이 없어가지고 네가 우리 엄마 아빠를 죽였어? 내가 가서 복수해야지. 그런 거 없다고 합니다. 인간만이 계속 복수를 하는데 복수하면 저쪽에서 또 복수하고 내가 복수하면 저쪽에서 또 복수하고 이 복수가 한도 끝도 없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환생해야 됩니다.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마무리를 잘하는 것인데 악연으로 만났어. KT가 제임이랑 또 다음 생에 만났어. 부부로 만날 수도 있겠죠. 부부로 만났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전생에 그런 악연이었지만 이번에는 악연이지만 마무리를 또 잘 해야 다음에는 악연으로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 체질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요. 또 같은 체질하고도 또 뭐 당연히 같은 체질한테는 또 그 고마움을 또 잘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 체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나를 둘러싼 인연들, 아주 중요한 인연들의 체질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2014년에 제 자신을 감별을 받았는데 이제 그때 한 6개월, 반년 정도 저희 조준희 선생님의 사체질 연구소에 들어가서 계속 글을 읽고 공감 버튼을 열심히 눌렀어요. 그랬더니 크리스마스쯤이었나? 이메일이 딱 온 거예요. 아, 열심히 와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체질을 감별해 드릴게요. 사진을 한 장 보내십시오 해서 체질을 알게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한 것처럼 또 몇 개월 또 열심히
그 체질 블로그에 가서 열심히 이제 글을 보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실천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메일이 왔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버킷리스트 10명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체질 감별을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근데 그 10명에는 반드시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인연들이 들어있어야 돼요. 중요한 인연 누가 있죠? 일단은 부모님이죠. 나의 뿌리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가족들. 그리고 뭐 아주 친한 친구. 또 제가 존경하는 뭐 스승님. 아니면 뭐 또 멘토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 포함해서 11명 지금 축구팀이잖아요. 금방 11명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명이 어떻게 보면 이 그룹이 팀플레이로 계속 고조선에도 같이 태어났다가 신라시대 때도 태어났다가 고려에도 태어났다가 조선에도 일제강점기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도 같이 이렇게 팀플레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혼자 잘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팀플레이 서로 도와주거나 서로 이제 그 조화를 맞춰야 그런 성공을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도 항상 제 생각에는 리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더를 누구를 뽑냐에 따라서 나라의 국운이 바뀌듯이 지금 이 팀플, 이 환생할 때 이 팀플, 나를 둘러싼 인연들 중에도 아마 리더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리더라는 것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 아무도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탄핵 사건, 이제 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리더일수록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경우에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는 항상 뭔가 깨달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일단 깨달았어. 그러면 양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팀 중에 계속 다른 팀원이 나한테 잘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깨달아서 내 그 계속 환생을 하고 있는 이 멤버들에게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이 중에는 내 가족 현생에서 내 가족, 내 형제가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알고 보니까 전생에서는 그 사람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의 반려자일 수 있고 나의 자식 혹은 부모일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둘러싼 사람들한테 잘해줘야 된다.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임상심리사, 그 소년의 시간에 나왔던 임상심리사의 체질과 그리고 우리가 체질에 맞는 직업이 있다. 그 직업을 막 여러 가지 직업을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다음 생에 또 그 직업의 그 라인이 이어지기 위해서 인생 후반전에 뭔가 몰입을 열심히 해서 다음 생에는 그 직업이 이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씨앗을 잘 뿌려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